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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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9월 7일 첫 노래로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 오늘 9월 7일 첫 노래로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날씨가 되게 막 구름이 껴가지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지만 느낌만 그렇습니다. 뭐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뭐 비가 내릴 확률은 한 20% 정도? 네, 한 20% 정도라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죠. 이런 날씨에 갑작스럽게 또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네, 긴장하시고 혹시 비가 오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비가 안 온다고는 되어 있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알찬 느낌으로 제가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또 재미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14일, 네, 1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야,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네, 올해가 병신년이라고, 네,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지금 9월달 지금 추석이 다 돼갔잖아요. 네, 진짜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추석에 뭐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추석마다 저희 그 외할머니 집 저쪽 그 전라도에 저희 외할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 추석 때 아무데도 못 가고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해야 돼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나도 추석 때 쉬고 싶다. 네. 그래도 이제 추석 때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니까 뭐 그걸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디냐? 권애진의 정신 차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권애진의 정신 차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렸었는데 어떤 그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지 않자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이 비행 청소년이 졸업해서 그 조폭이라고 하는 그 조직폭력배 있죠? 네, 거기에 그 조직에 가입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무슨 대단한 특권이나 영광이라도 되는 듯이 거들먹거리지만 정작 뭐 거기서 하는 일은 거의 뭐 별반 없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문지기 네, 그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문지기라든지 아니면 뭐 일수 그게 수구먼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칼을 받는 네, 그런 이제 졸병 정도 느낌? 네, 일개 졸병 같은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직 안에서 단물이나 쪽쪽 빨리고 버려지는 네, 이용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중에서 정규 멤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기서 신입생 때 제 버릇 남 못 줘가지고 뭐 폭행이라든지 뭐 협박, 금품갈취라든지 뭐 이런 어, 그 안 좋은 행태를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예전에 왜 무슨 신입생 환영회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 막 그러고 막에 진짜 사람 죽어나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런 비형 청소년이 또 그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했었던 것 그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보통 보면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대학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수도권에 있는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네, 조심스럽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어디 없애버린다든지, 네, 이제 좀 은폐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지방대라든지, 뭐 수도권이라든지, 뭐 아이들은 네, 결국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 차이뿐이에요. 뭐 어쨌거나 게다가 이제 나중에 이 비행초소년이 커서 결혼한 뒤에 그 아이를 낳게 되면은 심하게는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 이거 얘기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비행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나이 어린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일진 같은 네 그런 그 주인공이 이제 그런 이제 일진 같은 애들한테 막 되게 반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로맨스가 벌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게 진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무슨 드라마였는데 학교에서 되게 진짜 약간 이 비행 청소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애가 잘생기고 되게 이제 못된 짓만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걔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결혼 그 뭐야 그 잘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그 이제 남자애가 개가천선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진짜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어린 여학생들이 그런 거에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아지는 건. 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이제 비행 청소년과 이제 같이 만났다가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심한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다 털리는 네, 약간 호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이제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인간성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알아보라는 말처럼 그 비행청소년이랑 이제 친구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같은 류의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거나 멍청한 여자들이 그 이제 그 비행 청소년들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또래 집단에서 약간 좀 세 보인다든지 뭔가 멋져 보여가지고 사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또 모성애 같은 것들을 자극해요. 뭔가 이제 애가 좀 그 못됐으니까 좀 어떻게 내가 잘해줘야겠다 뭐 이런 느낌의 모성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잘 보고 이 친구가 괜찮게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좀 힘들더라도 그걸 좀 잘 떨쳐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진짜로 이게 약간 좀 강하게 떨쳐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이제 비행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좀 안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제 보통 보면은 그게 좀 그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네.
뭐 안타까운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뭐 더 얘기할 게 있긴 하지만 그거 얘기하다가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요 내용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니의 비 오는 날은 푸르다 이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 문화의 날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이니의 비 오는 날은 푸르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양아치라든지 뭐 노는 애, 뭐 날라리라고도 불려지는 이 비행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그 수가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 혹은 우울증을 보입니다. 네. 품행장애 학생의 경우에 남학생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거나 아니면은 타인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절도라든지 사기, 뭐 강도행위, 뭐 하여튼 되게 심각한 수준의 규칙 위반 행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걸 좀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그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물학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품행장애 학생들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에 뭐 가출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남용 그리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매춘 네, 뭐 이런 거로 이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ADHD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 네. 제대로 만약에 이때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이때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그 이제 도움을 이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주변에 이제 이런 이제 비행 청소년이 있다면은 어, 조금 이제 색안경을 조금은 벗고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물질적인 그런 도움뿐만 아니라 약간 그 이런 그 친구들은 보통 이제 심리적이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어,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게 가장 그 무서운 이유가 이런 부류는 병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심각해지면 사실 교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뭐 컴퓨터로 치면은 납땜한 게 떨어져서 고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탑재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맛이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적대적인 반항장애 학생의 경우는 그 어떤 그 이제 이 품행장애보다는 훨씬 귀여운 편입니다. 보통 이제 권위적인 존재,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아니 그 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성인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어떤 성인의 요구라든지 뭐 규칙에 따르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뭐 그 정도예요. 네, 아니면은 이제 가끔 뭐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뭐 그 정도. 어쨌거나 이래서 좀 심하면은 인간관계와 뭐 학업 같은 것들이 거의 뭐 파토난다시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은 정상인데 학업 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고 매사 열등감과 우울을 느끼고 참을성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드 같은 것들 안 좋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원인으로는 역시 이제 양육자의 양육 태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양육자라고 하면은 그 부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의 어떤 그 어떤 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엄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양육자가 자주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비행 청소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이제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그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게 바로 이거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이 유형들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개선시키려면은 주 양육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가족 치료를 동반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사회 경제적 어떤 환경보다는 양육자 자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학생들에 대한 그 교사의 대처는 우선 이제 학생을 공감적으로 이해해주고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매번 처벌을 하기보다는 잦은 일에도 이제 칭찬을 아주 크게 그리고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써야 할 것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 그런지 그 이런 아이들에게 오래 노출된 아이들도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급의 문제를 이제 일으킨 아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아이와 상담도 하고 이제 학부모와 상담도 하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예전에 그 다큐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거기에 그 비행 청소년이 이제 각각 유형이 조금 다른 이제 한 5명 정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비행 청소년들을 좀 괜찮게 좀 이렇게 개선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약간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그 부모들과 함께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이제 거기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비행 청소년이랑 그 부모랑 같이 어떤 연극 같은 걸 했는데 이게 막 진짜 그 막 그 거창한 연극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역할을 바꿔서 하는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 역할을,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해서 진짜 집에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연극을 하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아이와 부모가 이제 서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행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비행 청소년의 양육자들 역시 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좋게 좀 바뀌는 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모든 이제 물론 이제 모든 불우한 사람이 그 이런 이제 비행청소년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하는 행동이 나쁘면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맞고 당연합니다. 동정과 사실 판단은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친구가 뭐 어렵다고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든지 뭐 그냥 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신이 이제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이제 뉘우치고 이제 어떤 그 책임 같은 것을 짊어질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건너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건 나쁘다라고 이제 좀 해주면서 이제 다시 뭐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중들은 굉장히 간단한 해결책을 원하죠. 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런 비행 청소년이 있다. 그럼 바로 그냥 감옥에 쳐넣죠. 네. 그리고 예전에 나치라든지 뭐 그런 시절에는 뭐 가스실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주류에 끼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그런 슬럼가 같은 것들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다 몰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말살의 필요성이 계속돼서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약간 그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처럼 이런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격리 위주의 정책으로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제 지금까지 뭐 정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네, 이런 친구들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는 네, 그런 걸 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다음 대선에는 좀 괜찮은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민감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 여은의 네가 없는 난,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N과 여은의 네가 없는 난 그리고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그 어떤 그 사회 인식과 잘못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비행청소년은 어떤 그 고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긋난 경우다라고 이제 흔히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을 보면은 비행청소년들이 거의 고아이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라는 그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전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아니면 비행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것이 비행청소년들은 고아나 가난한 애들이 많아서 사고를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나 고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세상 고아들이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워낙 사람들의 인식이 저 자식은 부모님한테 뭐 제대로 뭐 배우지도 못했어. 뭐 쟨 고아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아 출신들도 그 비행 청소년이 되지는 않아요. 단지 일부 고아 출신 청소년들이 좀 삐뚤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네, 단지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 많이 부각돼 가지고 그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거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편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삐뚤어져서 가는 일부 녀석들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어떤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고아거나 뭐 그런 이제 친구들이 라고 해서 비행 청소년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청소년들은 전부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딱 까고 말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의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특히 이제 20세 이상의 대부분 성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 것들은 뭐 버릇이 없어 이런 이야기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피도 마르지 않은 자식들이 술이나 퍼먹고 뭐 깡패 같은 짓을 하면은 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아예 어른들을 이제 쥐어패는 뭐 그런 사고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성인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일탈도 한 적이 없는 선량한 청소년들에게까지도 그들과 나이도 같고 친구라는 이유로 아예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런 안 좋은 점을 보고 그거를 평균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명백히 잘못되었어요.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비행 청소년과 선량하게 살아온 청소년이 같은 존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비록 생김새라든지 모습이 비슷해 보여서 뭐 일부 성인들이 이러한 어떤 오해라든지 편견을 하게 된 것일 뿐 청소년의 성향에 따라서 비행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공부에 전념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영어 생활을 한다든지 그냥 괜찮게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을 비행 청소년과 동급으로 싸잡아가지고 이제 그 비난을 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 아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전부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요즘 것들은 뭐 버릇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네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안 좋게 보는 네 그런 시선은 절대 좋지 않더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뭐 동생들도 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고 이제 20대 초반, 중반인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그런데 그런 동생들한테 저는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그 낮게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다면은 제가 제 그 친한 동생들한테 배울 수가 없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그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거나 배워본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행 청소년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퇴학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커다란 오해입니다. 네. 보통은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 퇴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거의 시키지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네. 네, 갑자기 뭐 코 같은 그 볼 같은데 이상하게 묻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그 요즘에는 그 퇴학 같은 걸 잘 시키지 않지만 만약에 이제 학교를 제대로 안 간다든지 뭐 그런 거면은 뭐 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의도적으로 학교를 안 가는 거. 네. 그런 경우인데 사실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네.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비행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비행에 어,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그냥 학교는 보통 갑니다. 네. 그 뭐 어떤 잘못 같은 걸 저질러도 거의 보통 학교에서 한번 저지르고 뭐 그러지 학교를 아예 안 간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 자식은 학교도 제대로 안 가다 뭐 선생님한테 제대로 못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네. 청소년들이야말로 비행기가 많고 일탈행위가 일절 없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어른들의 보호와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내몰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쟤는 공부를 못하니까 비행 청소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는 절대 그 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들도 제 이제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공부가 싫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성격이 나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대신에 다른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네, 건전한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뭐 이게 어떤 내몬다든지 어떤 그 막다른 길로 이제 몰아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도 조금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많이 하면 또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끄는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갑자기 그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이제 듣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이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이게. 지금 야, 이제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이제 노래를 제가 그러면 있는 거를 틀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다 돌아왔네요. 네. 제가 힘들게 다시 찾아놨는데 인터넷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가세 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 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음? 음.
이번이네. 네, 갑자기 말이 헛나왔네요. 네.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고요한 한 해의 노래 안데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어요. 네. 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했던 엘 콘도르 파사는 세계의 팝 명곡 이전에 그 잉카 문명 몰락의 서글픈 전설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18세기 중엽에 잉카의 마지막 왕이었던 투팍 아마루의 후손인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 칸키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름을 투팍 아마루 2세로 바꾸고 스페인의 포악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무력으로 반기를 들게 돼요.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스페인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지독한 고문과 함께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 엘콘드로 파사는 죽은 그가 안데스를 상징하는 어떤 새인 콘도르로 환생해서 안데스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인디오들을 보호한다는 이야기가 바탕에 깔린 안데스의 노래예요. 이 엘 콘도르 파사는 그 콘도르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 제목이 인디오들 사이에 전해오던 원래 노래는 콘도르에게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과 향수를 토로하는 그런 노랫말을 지니고 있었어요. 올해는 그 역사를 보듬고 살아온 인디오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이 노래는 1950년대 유럽에서 로스 잉카스라는 안데스 음악 그룹에 의해서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엘콘도르 파사를 그 연주하는 이들의 공연 무대에 감동을 받은 폴 사이먼이 그룹의 도움을 얻어서 영어 가사를 붙인 곡으로 발표해 불후의 팝 명곡으로 남게 됩니다. 주로 캐나의 구슬픈 음색으로 연주되는 주선율과 후반부에 등장하는 빠른 템포의 변주를 담은 안데스 음악 그룹들의 연주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음악적 감흥과 함께 잉카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더욱 날선 아픔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데스 음악의 전설로 회자되는 로스 잉카스는 그 이제 1956년 프랑스 파리에서 안데스 지역 출신 뮤지션들로 결성이 되었어요. 이들의 활동은 당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안데스 음악이 커다란 어떤 화두 같은 것들로 떠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로스 차코스 역시 그 영향으로 생긴 그룹입니다. 이들은 요한 크리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제2번 B단조 BWV 1067 중에 제5곡 폴로네이즈를 안데스 음악의 전통으로 연주하면서 음악 팬들에게 안데스 음악의 인상적인 면모를 각인시키게 돼요. 네. 이 음악이 그 이제 왜 프랑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프랑스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유럽의 어떤 그 안데스 음악을 좀 알리는 그런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콘도르세가 지나가네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엘 콘도르 파사 콘도르세가 지나가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안데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데스 음악이 그 유명한 곡으로 그 카오마의 람바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던 댄스곡이지만 원곡은 그 울면서 그녀는 떠나가네라는 노래의 안데스 명곡입니다. 볼리비아의 세계적인 안데스 그룹 카르카스가 직접 만들어서 발표했던 곡으로 많은 안데스 그룹들이 리코딩을 남겼는데 파루와 함께 잉카의 중심지였던 볼리비아의 안데스 음악은 다른 안데스 국가의 음악들에 비해서 어떤 그 조금은 뛰어난 연주력을 바탕으로 강렬한 색채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르카스를 비롯해서 인티 라이미 그리고 루미야 흐타 하차 마이쿠 등의 그룹들이 특히 뛰어난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중에 카르카스의 활약은 단연 돋보이는 것이었는데
남미를 비롯한 미주 지역은 물론 이제 유럽 전역과 그 일본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최고의 안데스 그룹으로 꼽히는 이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그들만의 개성으로 음악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 악기들의 밀도 높은 합주와 풍성한 멜로디 그리고 남성미 넘치는 시원스러운 보컬은 카르카스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견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대표곡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엘 아모르 이라 리베르타파드. 네. 그 우리말로는 사랑과 자유라는 노래. 요거는 이제 국내 음악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생을 남긴 바가 있대요. 네, 저는 뭐 이게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일찍 로스 잉카스가 유럽의 남미 민속 음악에 대한 붐을 일으키면서 안데스 음악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카르카스의 음악성은 로스 잉카스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르카스의 등장 이후에 안데스 음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 안데스 인디오들의 말인 카추아어로 힘이라는 의미를 지닌 카르카스를 그 그룹명으로 한 이들은 71년 곤살로 에르모사 곤살레스를 중심으로 삼형제가 주축을 이뤄서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92년과 2008년에 나머지 두 명이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곤살로 에르모사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을 멤버로 충원해 가면서 40년이 넘는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죠. 거의 50년 동안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음악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야, 이제 이렇게 자기 노래를 이제 형제들이 했다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그 자식들이 같은 그룹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랑과 자유 요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랑과 자유라는 이 안데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안데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그 안데스의 많은 악기들은 흙과 돌 그리고 동물의 뼈, 나무 등으로 만들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리고 이제 잉카 시대까지만 해도 관악기와 타악기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소라라든지 뭐 고동으로 만든 나팔, 뭐 오카리나 북 같은 것들과 함께 지금도 대표적인 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관악기인 카나와 시쿠 정도, 네, 그 정도예요. 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네. 어쨌거나 이제 그 현재 안데스 음악에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악기로는 카나와 시쿠 그리고 차랑고 봄보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라든지 하프를 개량한 아르파 정도가 이제 사용이 돼요. 네. 이 안데스의 악기들을 안데스 음악의 악기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거 다 얘기해야겠는데 네 어쨌거나 첫 번째로 케나 같은 경우는 안데스의 필이에요. 네, 이제 많은 곡에서 거의 뭐 주역을 맡고 있는 안데스를 대표하는 민족 악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 퉁소라든지 뭐 단소 같은 느낌이랄까. 네, 뭐 기원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로 현재는 목재가 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의 뼈로 이 케나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안데스의 장르는 주로 이제 풍장이었어요. 이제 거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 뭐 산 같은 데다 냅두면은 이제 바람이 이제 막 지나가면서 이제 없어지는 뭐 그런 풍장이었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뼈를 깎아가지고 이 케나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취주부가 U자 형태로 파여 있는 종족으로 앞면에 6개, 뒷면에 1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소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사쿠아치와 비교할 정도의
음색을 가졌고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또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어떤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라마를 보살피는 목동들이 만들어서 불었다고 전해지는 이 악기는 안데스의 가장 보편적인 악기로 사랑받았고 전통 의식과 축제에 빠지지 않는 굉장히 이 안데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보편적인 대중적인 그런 악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쿠. 네, 약간 이름이 좀 그렇죠. 네, 시쿠. 이 시쿠는 케나와 함께 안데스 음악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악기입니다. 이게 약간 좀 팬파이프 같이 생겼어요. 스페인어로 삼포냐라고도 불리기도 하면서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티티타카 호수 주변 지역에서 비롯된 악기라고 합니다. 케나보다 투박한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안데스 음악 속의 여러 소리들 가운데 좀 특별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보통은 7개에서 8개 이르는 8개의 관을 두 열로 겹쳐서 만들고 관에 머리를 붙여서 연주를 하는데 역시 지역이라든지 뭐 음색 아니면 생김새 뭐 그걸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음악으로 여러 종류로 불리고 소리도 많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랑고인데 차랑고는 안데스 음악의 사운드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악기예요. 스페인에서 전해진 기타를 모방해서 만든 현악기입니다. 일반적으로 5쌍의 현을 가지고 있고 현의 길이가 짧고 울림통의 두께가 얇아서 대단히 선명하고 찰랑거리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찰랑거려가지고 차랑고일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이제 울림통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원래는 안데스에 서식하는 포유류 중에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의 가죽으로 이 울림통의 뒷부분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악기를 노래하는 작은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케나와 시쿠 등 관악기가 없는 부분의 연주에서 안데스 음악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 안데스 음악의 감초 같은 악기가 바로 이 차랑고입니다. 네. 근데 현재 이 차랑고는 잉카의 전통이 담긴 음악뿐만 아니라 남미 곳곳의 포크 음악에서도 쓰이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이제 쓰이고 있고 그리고 가끔 보면은 그냥 미국 대륙, 네, 미대륙 그냥 북미 남미 할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는 악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봄보를 알려드리면은 봄보가 그 안데스의 전통 타악기예요. 어떻게 약간 좀 북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북이에요, 북. 네. 지름이 큰 편은 아니지만 키가 큰 악기여서 울림이 깊고 소리가 멀리 가는 악기입니다. 안데스 지역에 서식하는 라마의 가죽을 씌워서 만들고 안데스 음악 합주에서 가장 중요한 타악기로 손꼽혀요. 본보 외에도 다양한 타악기들이 사용됩니다. 뭐 본보보다 크기가 작은 티니아나 아니면 카하 등의 북이 있고 동물의 발톱을 연결해서 흔들어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내는 차차스라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데스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 음악, 네, 이 안데스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네. 르로란도 세프레 네, 라는 그 안데스 음악을 듣고 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번역이 안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데스 음악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노래래요. 네, 이거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데스 음악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알로란도 세프의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인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안데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밖에 날씨가 지금
되게 어두워졌어요. 지금이 오후 2시 41분인데 밖에 날씨가 무슨 지금 뭐 한 5시쯤 되는 것처럼 되게 어둡습니다. 네. 이게 날씨가 왜 이래? 갑자기. 네. 네, 날씨가 왜 이러지? 네, 비가 내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구름이 막 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예보상으로는 비가 안 온다고는 하지만, 뭐 혹시 모르니까, 그 뭐 이게 잘, 하늘에 뭐 떨어지나 한번 보시면서, 오늘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서도 맛있는 거 사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왜 이러지, 오늘?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네, 제가 물러날 시간이 됐어요, 슬쩍. 네,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들으면서 저는 이제 슬쩍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날씨 제가 끝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날씨가 네, 훅 안 좋아지네요. 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급하게 끝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구의 남자는